2003년 5월 9일 미국 뉴저지 에베섬 타운십에 사는 크리스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9개월 된 딸이 눈에 밟혔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주어진 휴식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죠. 남편 역시 그녀의 고충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은 실컷 놀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이 낀 주였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크리스타가 주차를 마친 뒤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뒤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인기척에 놀란 그녀가 돌아보자 남성은 그녀를 공격했고 옷을 벗겨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공격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뒤 산책 나온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남편은 어머니의 날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5월 12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생명유지장치 중단을 결정하며 끝내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범행의 다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몸에 자상이 많이 남아있고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이럴 경우 가까이 있는 이 지인들이 대려 의심을 받고는 하는데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집 앞에서 그녀가 공격받았으니 새벽 2시라 자고 있었다고 해도 집 안에 있던 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한 경찰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최근 동네 아이들이 밤늦게 놀러 다녔다며 이번에도 아이들이 내는 소리라 여겼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들 역시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윌리엄처럼 아이들이 노는 것이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의 성폭행 여부가 확인되며 경찰은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에 주목한 경찰은 올 초에 발생한 두 사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2월 2일에 집에서 쉬고 있던 한 여성은 잠그지 않았던 문을 통해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고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치마를 벗기려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자 도망갔다는 남성.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그 남성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 또 다른 여성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다 반격당해 도망쳤습니다. 당시 남성이 타이어 지렛대를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의 증언에 경찰은 주변 정비소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죠. 이러한 두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크리스타가 공격당했고 끝내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선 두 사건의 범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들을 공격했다고 본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 역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습니다. 범인은 세 번째 범행에서 자신의 DNA를 남겼지만 그동안 큰 전과가 없었는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사건의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별다른 단서도 없이 경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범인은 네 번째 범행을 일으킵니다. 11월 3일에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남성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지만 갑자기 피우던 담배를 버린 남성이 뒤를 쫓아오자 그녀는 발걸음이 빨라졌죠. 하지만 남성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톱니 모양의 흉기로 그녀를 공격했는데 부상을 입고도 정신을 잃지 않은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도움을 청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범인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공격을 피할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던 그녀는 그가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180cm가 좀 되지 않는 키에 갈색 머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범인이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칠 때 손톱에 남은 범인의 DNA를 통해 그가 크리스타를 살해했던 이와 동일범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죠. 동일한 범행이 4건이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경찰은 범인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고 몇몇 의심이 가는 인물들에게 DNA 샘플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 마찰이 있긴 했지만 경찰은 얼마 뒤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한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콤버거.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소위 말하는 지역의 문제아였습니다. 강도질 때문에 유리창을 깨다 체포되거나 여러 약물을 남용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나쁜 사람의 패턴을 보였죠.
게다가 그가 2003년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약 때문에 성적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DNA가 중요 증거가 되어 그는 2004년 5월 13일에 체포됐습니다. 정확히는 집을 나온 그에게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경찰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할 당시 어떤 이유로 체포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는 걸리는 것이 있었는지 형사가 질문하기도 전에 자기가 여자친구와 다투어 약과 술을 마셨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곧 형사가 살인사건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왜 우냐는 형사의 질문에 그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고 답했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자기 지인들에 대한 반응을 더 신경 썼던 그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욕망을 풀기를 원했는데 운 나쁘게 크리스타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자상은 16군데.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의 말과 상반되는 증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범행을 지시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음과 같이 자책했습니다. 난 당연히 죽어야 해요. 내가 한 짓이란 걸 안다고요. 이 뒤로도 그는 계속 말을 바꿨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변호 측은 DNA 증거가 오염되었고 신문 중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이 담긴 4시간이 넘는 비디오 테이프와 집에서 발견된 범행에 대한 상세하게 기록된 노트, 흉기들은 중요 증거가 되었고 DNA 증거 역시 아무런 문제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증명하며 검찰 측은 그에게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의 재판이 회부되기 전 뉴저지주에서 사형 집행이 폐지되며 아쉽게도 사형은 면할 수 있었죠. 재판부는 그에게 각 범행에 대한 형량을 합하여 종신형과 51년 혹은 12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가석방 신청 불가가 아니기에 그는 107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콤버거의 부모님은 아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지금까지 본 이들 중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콤버거. 그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